안녕하세요. 어제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거 좀 보고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를 어떻게 영상을 만들까? 일단 기사를 갖고 그걸 뭐 번역하는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영상을 좀 남겨볼게요. 자, 일단은 요게 제가 작년 11월 5일 날 올렸던 영상이거든요. 근데 삼성증권에서 그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들을 모시고 이제 세션들을 좀 했어요. 예, 그 중에 제가 각 파트마다 어떤 내용이 나왔고 그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남겨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트리밍 전쟁에서 누가 최우승자가 될까 이런 내용의 특강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조회수가 50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제가 구독자 수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한 30분 정도 계셨나?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이거 거의 뭐 안 보셨다고 보면 돼요. 아무도. 근데 그때 내용이 이랬어요. 당시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은 디즈니를 엄청나게 극찬을 했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극찬했어요. 그래서 디즈니는 꼭 다 지금 사야 하는 종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뽐뿌를 했어요.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이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어려울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세션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에서 저는 그 세션에 대한 좀 다른 의견을 남겼어요. 무슨 내용을 남겼냐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나왔다고 뭐 넷플릭스가 이제 맛이 가고 그런 게 아니다. 이 산업이 전체적으로 다 커지는 산업이 될 거다.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생기면서. 그리고 넷플릭스는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 영상에서 제가 넷플릭스 주가도 얘기하고 왜 넷플릭스 주가가 그때 당시에 260불 정도 했었거든요. 왜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게 뭘 시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한번, 시간 되시면 보세요. 제가 요 영상 아래다가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그 링크도 뭐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요한 섹션들을 제가 딱 해갖고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그 꼭 한번 보세요. 제가 당시에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또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지, 딱 그 구분이 돼요. 근데 저는 굉장히 다르게 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누가 맞았는지는 그 영상을 보시면은 각자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디즈니 실적. 숫자는 뭐 기사나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다 친절하게 숫자 분석을 다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좀 꼽아 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첫째는 디즈니가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5월 11일 날 재개장을 하겠다. 요게 하나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면서 그냥 오픈하는 게 아니고 커패시티 30%. 그러니까 보통 100명을 수용을 했으면은 이제 최대 30명까지만 수용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뭐 30%까지 채우겠다 그게 아니고 이게 중국에서 이거를 30%로 제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로 그 최대 한도를 설정하되 자기네들은 몇 주간에 걸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하면 바로 30%까지만 받고 더 이상 안 받는다 이게 아니고 30%로 리밋을 하지만은 30%보다도 훨씬 적은 양의 그 고객을 맞이하겠다. 그러면 이때 가시는 분들은 아마 쾌적한 환경에서 디즈니랜드를 경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가야 돼요. 디즈니랜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1DS예요. 뭘까요? 자, 반기. 우리가 한 회계년도 보면은 이제 반기면은 6개월치잖아요. 그래서 H1, H2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반기 동안 디비덴드예요. 배당을 서스펜드, 배당을 안 주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커요. 그래서 배당을 딱 안 준다고 하니까 아마 어제 미국 증시에서 디즈니 주가가 처음에 그러니까 장 마감 후에 주가가 좀 상승하다가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 얘기가 그 어닝스 콜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디비덴드를 서스펜드 하겠다. F1 이때 상반기 동안에 대한 그 배당은 그래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자, 디즈니는요, 회계연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예요. 좀 다르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거는 Q2 실적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그 6개월간의 배당은 우리가 안 주겠다. 얘네들이 배당이 주당 0.88이에요. 88센트 한 주당. 2018년부터 이렇게 해서 동결이 됐어요. 쭉 지금까지. 요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제 장 마감 후에 상승 좀 하다가 하락 전환이 됐다. 그리고 끝났다.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가 요거는 많이들 이제 얘기할 거예요. 구독자 수가 5월 4일 기준 해갖고 지금 5,400만 명이에요. 많죠.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게 그 2년 안에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거의 다 채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넷플릭스는 얼마냐? 그쵸, 궁금하죠? 넷플릭스는 대략 한 180, 그러니까 1억 8천만 명 정도 돼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럼 넷플릭스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았어요. 물론 안 좋게 생각했지만은 안 좋게 나왔어요. 매출은 상회했지만 이익은 하회했다. 자, 이게 하이라이트였고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디즈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쭉 보세요. 스킵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제 영상들은 다 하나같이 중간중간에 제가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스킵하다 보면은 핵심 내용들을 못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참으시고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자, 좀 현상을 얘기를 할게요. 현상을 보면은 작년 그 디즈니의 이 박스 오피스, 그러니까 극장가에서 매출 올린 게 대략 한 11빌런이 됐어요. 근데 이 11빌런에는 주로 이 여기에 뭐 반영을 많이 했던 부분이 기존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영화들, 가령 뭐 토이스토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알라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라이언 킹도 있었죠. 네,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스타워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대박인 영화 있었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하나만으로 1.8빌런을 올렸어요. 매출을. 이게 엄청났어요, 이게. 그래서 현상은 지금 이랬고, 이게 2019년도예요. 박스오피스.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이제 큰 대박 영화가 많이 나오지 않을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별로 큰 기대는 안 갖는 게 맞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슈 좀 봅시다. 이슈를 보면은 지금 프로덕션, 그러니까 영화 제작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셧다운이 됐어요. 그렇죠? 제작이 완전 셧다운 됐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그리고 뭐 신규 스트리밍 컨텐츠 제작이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이게 계속 만들어져야 계속 뭔가 컨텐츠가 나오고 계속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돈 내고. 이게 지금 멈췄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이런 거 다 닫힌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배제하고요. 올해 대박 영화로 꼽히던 게 지금 다 개봉 연기가 지금 다 됐어요. 근데 개봉 연기가 됐지만은 그 연기됐던 날짜도 지금 지켜질지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그때 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뮬란 있죠, 뮬란. 뮬란은 원래 3월에서 7월로 지금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은 뮬라는요 그 국제 마켓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전 세계 동시 개봉이 돼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슈가 있어요. 이게 인터내셔널한 매출이 매우 중요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요거 뮬라는 지금 동시 개봉이 되는 건지 전 세계적으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뮬란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블랙 위도가 있어요. 그렇죠? 블랙 위도. 블랙 위도 모르신 분들은요. 이게 어벤져스 이렇게 팀원들 중에 그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배우가 맡는 그 저기 캐릭터가 있거든요. 여성 캐릭터. 전사예요. 그게 원래 5월에서 지금 11월로 개봉 연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블랙 위도가 마블 있죠, 마블. 마블 프랜차이즈. 마블 시리즈 중에 그 캐릭터 중심의 영화 중 가장 첫 번째 작품이에요. 블랙 위도가. 그러니까 이제 마블에서도 이제 캐릭터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블랙 위도를 처음으로 한 캐릭터를 갖고 이제 작품을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공이 돼야 합니다. 성공이 돼야 이런 것도 제대로 쭉 갈 수 있거든요. 이게 망하면요, 이것도 좀 악재가 이제 붙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게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 블랙 위도. 이런 것 때문에 마블의 첫 캐릭터를 갖고 만든 영화다. 세 번째는 이건 잘 뭐 아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글 크루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원래 올해의 대박 영화로 만들어졌던 영화입니다. 디즈니에서. 이게 누가 나오냐면은 그 WWE 레슬러 있죠. 더 락이라고. 그 드웨인 더 락 존슨이라는 그 레슬러가 있고 그 주만지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연기 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되게 사람이 좀 바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더 락하고 또 누가 나오냐면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또 에밀리 블런트가 나와요. 에밀리 블런트라고. 그래서 이 두 명의 그 유명한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인데 이게 올 여름에서 2021년 여름으로 연기가 됐어요. 1년이나 이게 미뤄졌어요. 그만큼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영화업계를 굉장히 불확실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이제 관점을 좀 봅시다. 관점. 자, 관점을 보자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뮬란 7월 전 세계 동시 개봉이 되는지 그게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예요.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자, 1번 하시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 관점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이게 개봉이 된다면은 처음으로 개봉되는 영화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그 전통적인 경험, 전통적인 경험을 되살리는 첫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국제적으로 동시 또는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해야 히트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그렇죠? 동시 개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숙제를 보자고요. 숙제 안 좋아요, 그렇죠? 숙제는 숙제. 자, 숙제는요. 이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 디즈니 플러스에 관련된 월 구독료 6.99예요. 지금 6.99가 여기에는 적이 없어요. 그 영화를 빌리는 옵션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가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를 이제 뭐 빌리는 옵션 해서 뭐 24.99
이런 게 지금 옵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독 서비스인데 여기에 또 추가로 이렇게 유료 서비스를 넣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또 고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런 또 렌탈 서비스가 넣는다는 게 이게 또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것만 내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넣으면은 좀 의미가 조금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장점이. 왜냐면 보통 디즈니 플러스 난 가입하면 그래 난 디즈니의 모든 영화를 볼 수 있어. 또는 모든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어. 이런 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신규 영화들을 이런 식으로 보게끔 하면은 과연 이게 좋을까? 그런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빌리언 매출을 올리는 게 한 영화를 갖고 그게 하나의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이 1빌리언짜리 히트작을 내기 위해서는 이 박스 오피스, 그러니까 극장에 가서 보는 거 그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그런 습관이 되살아나야 돼요. 이게 하나의 숙제예요. 그 두 번째는 지금 그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가 지금 5,400만 명이라고 했죠. 이 5월 4일 기준이에요. 이게 좀 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크다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 좀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것들. 뭐가 있느냐? 일단은 그 버라이존이라는 미국 통신 회사가 있어요. 자, 여기 구독자들은요. 1년간 무료 구독 서비스 줬어요.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 5,400만 명 중에 이 버라이존 고객은 몇 프로나 될까? 이거의 하나의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여기 1년 무료로 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충 이제 분위기 봐서는 1년 후에는 난 무조건 캔슬한다. 이러는 그 부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 첫 번째는 그 어른들을 위한 컨텐츠 부재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리 디즈니라고 해도 그 어린이들 중심의 내용들만 거의 있다는 겁니다. 그 패밀리 영화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신규 컨텐츠의 부재예요. 신규 컨텐츠가 막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 스트리밍에서 핵심은 신규 컨텐츠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없고 더불어서 이게 어른들을 위한 컨텐츠도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뭐 덤보나 뭐 또 뭐 있죠? 디즈니 뭐 영화들 옛날 거 몇 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린이들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뭐 한 20대 이상 되면은 좀 보다가 볼 거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하나의 숙제예요, 디즈니 플러스는. 그러면은 기회를 봅시다, 기회. 그럼 어떤 기회가 있을까? 자, 디즈니는요, 영화 플러스 뭐 디즈니 플러스 이거 말고도 영위하는 사업 분야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는 TV가 있어요. TV에는 뭐가 있냐면 디즈니 채널이라고 있어요. 또 앱도 있어요. 앱. 디즈니 나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요. 디즈니 나우에 있는 컨텐츠들이 더 많다. 볼 게 더 많다. 이 디즈니 플러스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그리고 이 디즈니 나우는요. 무료예요, 무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스포츠가 있어요, 스포츠는. 근데 여기에는 뭐예요? ESPN이라는 케이블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크루즈가 있어요. 자, 이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디즈니도 크루즈 사업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다른 크루즈 업체들처럼 다 이 코비드 19 때문에 다 영업을 중단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리조트가 있어요, 리조트. 그러니까
이렇게 디즈니 테마로 만들어진 호텔 리조트들이 있습니다. 뭐 하와이 같은 경우는 알루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칼루안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저는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근데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싼데 그런 뭐 리조트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뭐 테마파크 있죠? 팀파크, 디즈니랜드. 그죠?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있냐? 자, 리테일이 있어요, 리테일. 리테일이 뭐예요? 그 테마파크에서 파는 뭐 인형, 뭐 셔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컵, 뭐 기념품. 이것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기회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의미 있는 회복이 보인다면은 실은 뭐 넷플릭스나 이런 컴캐스트 이런 데는 또 이런 분야가 없어요. 스트리밍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는 스트리밍도 이제는 있지만은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회복이 보인다면은 코로나 관련돼 갖고 이러한 섹터에서 다시 현금 창출이 크게 가능한 부분도 있다.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인가가 문제입니다. 자, 참고로 2019년도에 이 분야가 이 사업 부문 매출이 26빌리언이었어요. 자, 제가 앞전에 무슨 얘기 했죠? 그 영화 쪽 매출이 얼마라고 했죠? 11빌리언이라고 했어요. 자, 거의 한 몇 배예요? 한 2.3배 정도 돼요. 여기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디즈니가 지금 150불에서 지금 100불 수준으로 거의 한 30% 폭락을 한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또 누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디즈니 플러스가 볼 게 없어도 번들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번들. 자, 번들 있습니다. 이런 디즈니 플러스 훌루라는 또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성인 컨텐츠가 많아요. 이거 어른들 위한 컨텐츠. 그 다음에 ESPN 플러스가 있어요. 자, 이런 번들은 또 제가 알기로는 한 13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지금 얼마예요? 한 15불 정도 할 거래요, 아마. 2불 차이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디즈니 플러스 이미 제가 얘기를 했고, 훌루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볼만한 게 괜찮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이게 뭐 안 되는 서비스가 안 되는데 이게 유튜브로 이렇게 쭉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뭐 이렇게 예고편 이런 거 보면은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리뷰들 보니까 또 여기 나오는 또 작품들도 제가 뭐 보고 싶은 것들 몇 개 있더라고요. 못 봐서 아쉽지만. 그 다음에 또 ESPN 플러스가 있는데 문제는 ESPN 플러스가 별게 없거든요. 진짜 ESPN이 돼야 거기 실시간 스포츠도 나오고 해야 하는데 ESPN 플러스는요,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몇 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다예요. 그래서 이건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13불에 이거를 이제 구독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것보다 차라리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왜냐면 여기는 신규 컨텐츠가 어마어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즈니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디즈니가 지금 배당도 지금 일단은 반기 배당은 안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반부 그 배당을 다시 줄지 안 줄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종식이 되느냐 아니면 또 재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요 영상도 한번 보세요. 지금 조회수가 5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제가 이 스트리밍 시장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는 이 영상을 보면 대충은 감이 오실 거예요. 하여튼 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